새롭게 리뉴얼된 생활 탈취제 위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님들의 사랑 덕분에 누적 판매 40만 개를 달성했고요. 입소문만으로도 탈취제 계통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3색 3향 에디션으로 출시가 됩니다. 화이트, 베이지, 블랙 3가지 색상에다가 각각 다른 향을 담았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상쾌한 소나무 향이 나는 화이트는 화장실, 주방, 신발장에 좋고요. 은은하고 포근한 향이 나는 베이지는 현관이라든지 거실, 옷장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깊고 고급스러운 향이 나는 블랙은요, 침실이나 드레스룸에 두면 좋다고 합니다. 자연 유래 성분에다가 소나무 에센셜 오일을 더했고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통과한 그런 제품입니다. 아이와 반려동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성분과 관련돼서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이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연건영 교수님하고 다보살 갑니다. 다보살. 다보살이네요, 교수님. 예. 오늘 다보살은 횡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강원도죠, 횡성. 교수님. 예. 이 사건은 2014년 6월 10일. 여름이네요. 예, 6월 10일 화요일 날인데요. 네. 11시 20분경에 오전이요. 예. 서울에 거주하는 남성이 강원도 횡성군 네. 공근면이라고 있죠. 공근면. 네. 공근면에 있는 안경 렌즈를 생산하는 공장이 있나 봐요. 거기에. 네, 예. 안경 렌즈 생산 공장을 찾아갔다가 약속 시간이 좀 남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에 경치도 좋잖아. 그래서 그 주변을 한번 이렇게 빅 돌아보기로 했어.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신도로를 좀 벗어나 가지고 구도로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네. 도로 옆에 공터에다가 차를 딱 세웁니다. 네. 경치 좋으니까. 그리고 근처에 이렇게 작은 개울이 쫄쫄쫄 흐르고 있으니까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로 갔는데 냇가에 가니까 거기에는 이제 거의 안 쓰는 작은 다리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다리 하나가요. 이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제 최근에 안 쓰는 모양이죠. 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 다리 있는데 주변으로 내려갔더니 갑자기 훅 하고 냄새가 풍겨 나오는데 도저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풍기더란 거예요. 한여름. 그 맑은 개울 있는 그 산 공기 좋은 거기에서 쉽지 않죠, 그런 냄새는. 감당이 안 되는 악취가 풍기더라는 거야. 예. 그리고 뭐지 왜 어디서 이런 냄새가 나지 하고 봤더니 눈앞에 농가에서 사용하는 커다란 마대자루가 있대요. 아, 마대자루요. 마대자루가 있는데 마대 안쪽에서 배어 나온 듯한 그 시꺼무죽죽한 그 얼룩이 마대를 적시고 있고 네. 그리고 파리가 그 인근에 그 마대자루에 다닥다닥 붙어 있더라고요. 뻔하지 뭐 그림이. 이건 뭐 볼 것 없이 뭔가 이상하죠. 아유. 고기 썩는 냄새니까요. 그래서 장난 이 아니에요. 남성이 바로 112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그래도 시간 여유 없었으면 못 보는 거는. 그렇죠. 더 있었으면 완전히 한여름이라 다 썩어버려. 통행하는 사람 없으면 완전히 백골 예, 형해화 돼가지고 예. 그 사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그러네요, 교수님. 자, 112에 신고를 하니까 이제 112 경찰이 갔죠. 자, 거기는 이제 현장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횡성군 공근면 소재의 안경 렌즈 생산 공장 근처예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루봉 휴게소 인근이래요. 시루봉 휴게소 인근이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좁은 개울을 가로지르는 작은 다리 아래예요. 예. 작은 다리 하나. 예, 그리고 거기는 인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 현장의 특성이 있었고요. 경찰관들은 20분 만에 도착했어요. 예. 6월 10일 날 11시 4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예. 도착했고요. 자, 가서 마대자루 발견했죠. 봤더니 2장을 겹쳤어요. 아, 한 장이 아니고요. 네, 2장을 겹쳤고 거기를 열어보니까 아주 심하게 부패한 시신입니다. 시신이 있었고. 사람의 시신입니다. 예. 입구는 노끈으로 묶었어요. 이렇게 땡겨 돌렸구나. 네, 묶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 마대자루의 일부가 찢어져 가지고 유골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집어던진 것 같아요. 아 던져서. 예. 이건 놀랬겠죠. 예. 처음에 신고받은 파출소 직원이 이거 보고 자지러져 가지고 네. 본서에다가 즉보해 즉보. 즉보해야지. 예, 즉보했고 그 즉보 받자마자 수사과장 등 강력팀 형사들 전원이 출동을 합니다. 예, 그래야겠네요. 그리고 뭐 즉시 또 지방경찰청에다가 보고까지 하고 강원청까지요. 예,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당일날 오후 1시경, 네. 13시경에 강원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과수팀, 광수대 형사들까지 한 12명 정도가 더 와요. 그래갖고 감식을 또 합니다. 강력 사건이라. 자, 봤더니 네. 시신은 아주 고도의 부패예요. 한여름이잖아요. 거의 융해 상태라고 그래요. 야, 물같이 돼 있다. 예. 상당 시간이 경과한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러게 거니까. 보이네요. 그리고 현장 그 주변을 수색을 해봤지만 범구라든지 이런 거 찾으려고. 네. 그런데 현장 주변에서는 특별한 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지문 채취, 네. DNA 같은 것도 이제 감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대자루 입구 예. 거기는 중요해요. 예. 묶으면서 만지기 때문에 그렇죠. 땀 같은 것만 묻어도 DNA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마대자루 입구하고 잡아당긴 또 그 끈 여기서 묻을 수 있잖아요. 거기 그다음에 하단 이렇게 잡고 하려면 밑에 하단 귀퉁이 잡죠. 그렇죠. 귀퉁이 잡죠 이렇게. 예. 하단 귀퉁이 등등 용의자가 만졌을 걸로 추정되는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서 DNA 유전자를 이제 채취를 합니다. 근데 교수님 궁금한 게 이 정도 거의 물같이 돼 버리면 액상이 되면 마대자루면 이렇게 옮기려면 흐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흐른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죠 뭐. 아 근데 저게 있어요. 네. 알루미늄 판으로 돼가지고 우리 식판처럼 네. 이렇게 밑에 깔아요. 예, 그거를 깔고 위에다가 비닐 네. 깔고 예. 들어서 다 닦고. 들어서 예. 가는 거구나. 예, 그렇게 하죠. 이해했습니다. 자, 이 시신은 그 인근에 있는 병원으로 운구가 되고요. 예, 일단 옮겨. 그리고 이제 검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예, 검시. 이제 이 검시 얘기는 제가 뭐 누차 설명드려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검사할 때 검자 한자, 네.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볼시자. 네. 그런 한자로 검시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신을 바라보는 걸 볼시자 검시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의사가 가서 또 검사할 때 검자에다가 의사가 보는 시자는 시신 시자예요. 예, 진짜. 그건 한자로 시신 시자를 쓰면 그건 의사가 네. 그 시체를 살펴보는 걸 검시라고 그래요. 네. 검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경찰이 보는 검시 볼시자. 자 여기서 보는 그러면 병원으로 운구했으니까 여기 검시는 시체를 보는 거죠. 그렇죠. 의사가 직접 보시는 거죠. 자 변사자는 155cm 정도. 여자죠 벌써 네, 볼 것도 없이. 예. 그리고 부패 때문에 외상 등을 체크할 수가 없어요. 없고 다 흐물을 다 늘어져 버렸으니까 외상 같은 거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네. 지문 채취도 어렵죠. 불능입니다. 단어가 예, 불능입니다. 예. 앞니가 부러져 있어요. 앞니가 부러져 있고 그다음에 얼굴, 어깨, 가슴 부분이 백골화됐어요. 그래서 백골화 됐고요. 얼굴, 어깨, 가슴. 예. 그다음에 양팔의 일부와 하체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양팔의 일부하고 하체는 형태 유지. 이 사람은 옷차림이 흰색 반팔 티셔츠. 네. 그리고 검정색 레깅스. 레깅스. 그다음에 검정색 반바지. 바지. 분청색 팬티. 예. 그다음에 브레이저는 없음. 네. 그다음에 휴대폰, 지갑, 가방 등 소지품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신원 파악이 안 되겠네. 예. 네. 그래서 검시의가 얘기하기를 부패 정도라든지 그 유기 장소가 사람들이 잘 안 오는 데니까 네. 그런 것 등등을 감안해 보면 2달에서 4달 정도 경과한 시신이다. 그러니까 2월에서 4월 사이에 돌아가셨던 얘기네요. 그렇게 역사는 한 2-3달 됐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추정을 했고요. 경찰이 이제 현장 주변을 가봐야 되겠죠. 그 현장 주변을 비추는 CCTV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시골인데. 거기 뭐 있겠습니까? 다만 CCTV가 있는 데는 공장이기 때문에 렌즈 공장 앞에는 있어요. 네.
렌즈 공장 앞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구도로 진입로에 하나. 그다음에 신도로 5번 국도 강목에 CCTV가 있어요. 강목에. 예. 그러니까 문제는 보존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참 됐어. 한참 돼버렸어요 시신이. 그래서 가서 확인해봤더니 렌즈 공장은 2주 단위로 덮어요. 아이고 없겠다 그게. 그렇고요. 구도로 진입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신도로에 각목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대체로 3개월 정도예요. 3개월 이내면 또 그럼 어렵네요. 덮어쓰기. 아유. 3개월 만약에 넘었다면 이건 안 나옵니다. 예. 이게 참 이런 경우에 좀 실망하게 되죠. 예.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죽었느냐. 그렇죠. 신원 파악이 죽음자가 누군 게 이게 중요한 변사자 신원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부검까지 이제 보냈으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부검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빨리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사해야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경찰이 하는 게 반바지, 예. 그다음에 레깅스, 예. 요거 구입처를 수사하기로 했어요. 아, 뭐 왜 그러냐면 반바지라든지 레깅스에는 상표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 상표를 개취해 가지고 그걸 파는 집을 찾는 거를 경찰이 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봤더니 특히 레깅스 같은 경우는 퓨마예요, 퓨마. 그래 메이커네. 예. 예, 퓨마 상표예요. 예. 그래서 우선 가까운 곳이 횡성 인근에 네. 퓨마 대리점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아, 퓨마 대리점인데. 찾았더니 홍천점이 있어요. 퓨마 홍천점.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아울렛 의류 매장이 한 10곳 정도. 10개 정도 있고. 거기 가서 이제 결제 내역을 전부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 레깅스 사간 사람. 예. 사이즈는 나오니까. 예. 이제 그거를 경찰이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가서 봤더니 네. 퓨마 그 홍천점에서요. 3개월 전 3월 15일이에요. 정확하게 네. 이 여사하고 비슷한 거를 구입해간 여성이 있었다요.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여성이 다행히 휴대폰 번호를 남겼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평소 거기서 또 단골인가 봐. 외상으로 사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퓨마 대리점에서. 바로 찾았네. 이 여성을. 예. 자, 이름하고 전번이 확인이 됐어요. 네. 자, 이름은 민 씨예요. 민 씨. 성희 민 씨. 44살 먹은 민 씨예요. 44세. 네. 그분이 거주하는 곳은 홍천읍 연봉리에 거주해요. 홍천읍 연봉리. 예. 이제 여기까지 이제 경찰이 조사했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민 씨가 뭐 그 시신이라는 그 단서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한 사람만 찾은 거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즈음에 예. 국가수에서 이제 부검 결과가 와요. 아, 부검 결과가요. 변사자의 오른쪽 어깨, 오른쪽 어깨에서 수술용 철심이 발견됐어요. 철심, 플레이트라고 그러죠. 의료용 어깨 플레이트. 다쳤네. 어깨를 다쳤던 거예요. 예. 그러면 의료용 플레이트 이 철심에는 시리얼 넘버가 써 있어요. 예. 찍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시리얼 넘버가 찍혀 있으면 그 플레이트 제조한 회사에서 어느 병원으로 공급했는지가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납품을 받은 병원이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래 걸렸어요. 플레이트를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어느 병원으로 납품했는지를 오래된 거를 다 찾다 보니까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 네. 아니 또 뜬금없이 포항에 있는 한 병원이야. 포항요. 예, 경북 포항에 있는 병원에다가 납품을 한 거야 플레이트를. 그러면 포항에 있는 병원에서 이 여성 그 플레이트를 심어준 거야 철심. 예. 교통사고 같은 게 난 것 같아. 예. 그래서 그 병원으로 직접 갑니다, 형사. 갔어요. 가가지고 직접 가서 수술 및 간호 기록을 확보합니다. 수술 기록. 예. 예, 그게 봤더니 이 민 씨야 맞네. 그리고 양쪽 맞네. 싱크로가 되네. 양쪽이 딱 맞네. 예. 2005년 10월 29일 날. 한참 됐죠. 그쵸. 이게 지금 2014년인데 예. 9년 전이에요. 9년 전에. 2005년 10월 29일 날 민 씨가 수술을 했어요. 거기서 그 네. 포항에 있는 한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고 설심 박은 거예요. 뭐 아까 푸마 그 대리점 그 주인이 그 있죠. 얘기한 민 씨하고 같잖아요. 똑같은 거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시신은 밝혀졌어. 음. 예, 밝혀진 겁니다. 자,
그럼 경찰이. 그럼 교수님 한참 됐는데 가족이 안 찾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야, 이렇게 그 사람이 몇 달 동안 안 들어오는데 이게 신고가 안 돼 있다는 게 이상해서 확인을 이상하잖아.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고가 돼 있는 거예요. 신고돼 있었어요, 교수님? 4월 20일 날 홍천 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돼 있습니다. 홍천읍 연봉리에서 이 사람이 땡땡 다방을 그 다니고 있었나 봐요. 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이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신고는 누가 했냐면 홍천읍 연봉리 땡땡 다방의 업주가 아니 우리 민양이 목욕 간다고 나가서 영 안 들어와요 하고 4월 20일 날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6월 10일 날 발견됐잖아요. 2달 거의 맞네요. 한 2달 전, 예, 2달, 예. 두세 달 이렇게 맞네. 보잖아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방 주인이 신고를 한 거예요. 예, 업주가. 업주가. 그리고 한 6일 지난 다음 네. 4월 26일 날 예. 따로 살고 있는 이 민 씨의 어머니가 재차 실종 신고를. 엄마가 또. 예. 그 다방 주인이 한 번 하고 그러니까 2번이나 돼 있는 거예요 실종 신고. 자, 이거는 수사 이제 바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변사 네, 자체가 해야죠. 누군지 예. 알았으니까. 사람 나왔는데 뭐. 예. 일단은 금품 관련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건 기본이니까요.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네. 피해자 금융거래 내역, 그 다음에 채권 채무관계 예. 이런 거를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2014년 3월 달부터 카드 사용 내역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채무도 없습니다. 깔끔하네. 예, 깔끔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남은 거는 휴대폰 통신 내역이죠. 이건 진짜 중요한 거니까. 핸드폰 못 찾았으니까요. 예. 네. 그래서 통신 내역을 전번만 알으면 이제 통신회사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4월 20일 날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목욕탕 간다고. 예. 4월 20일 20시 30분부터 8시 30분부터. 4월 21일 09시까지. 예. 그러니까 그 이틀 동안 그 통화 내역 조회를 했더니 요 전화로 00시 37분경에 전화 걸려온 게 있어요. 예. 이 여성분 휴대폰으로. 예. 근데 이제 통화는 안 돼 있어. 통화는 안 됐고. 통화는 안 돼 있는데 걸려왔다가 띡 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상대 확인이 불가요. 이게 또 안 나와요. 또. 그러니까 4월 20일 날 목욕 간다고 나간 그날은 딱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4월 21일 그 다음 날 00시 37분 네, 밤 12시 37분경에 누군가 전화 걸었다 끄는 것까지가 마지막이고 네. 통신 내역을 4월 20일 날 목욕하러 간다고 나갔죠. 네, 나갔죠. 나갔고 그날 거를 뽑으니까 마지막 통화가 걸려온 전화가 그 다음 날 4월 21일 날 네, 새벽. 00시 37분에 37분. 걸려온 게 하나 있는데 통화를 안 하는 바람에 상대를 못 찾는 거 하나가 있어요. 요건 중요한 요건 단서예요. 하나고. 요거 하나 요거 놔두고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에 의거해서 집 나간 거에 의거해서 4월 20일 날 밤 10시 반부터 그 다음 날 06시까지 홍천에서 현장 주변 홍천에서 횡성 가는 거 횡성에서 홍천 들어오는 거 왕복한 차들을 다 뽑아요. 차를 찾은 거예요, CCTV로. 차를 뽑으니까 왕복한 자가 64대가 나와요. 워낙 한적한 데라. 64대. 64대가 나요. 그 64대의 소유자를 전부 다 또 뽑아요. 진짜 근데 여기가 교수님 진짜 사람이 차도 안 다니나 거의 봐요. 안 댕기는 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량 64대의 소유자 확인을 하는 작업이 들어가고요. 두 개 했고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막 통신, CCTV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다 하셨네. 그다음에 이제 주변인 탐문 수사를 해야죠, 그죠? 다방 직원, 다방인, 동료들, 그다음에 다방 손님들, 특히 소식 단골들. 서로 그 연락이 빈번했던 사람들은 다 조사해요. 이렇게 탐문에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중점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던 게 있어요. 4월 20일 날 집 나간 날이잖아요.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사람들 중에서 그다음에 평소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빈번하게. 그러니까 4월 20일 통화한 사람은 다 줄인 다음에 예. 우연히 전화한 사람 빼고 예. 평상시도 이 여성하고 자주 통화 주고받던 사람들은 관계가 밀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요. 요 사람들을 다 뽑아요. 어. 그래서 놓고 그다음에 문자 내역도 다 뽑아갖고 문자 내역도 이상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뽑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대다 놓고 조사받아요. 참고인 조사. 결국 추궁이지 반추궁. 그렇지, 그러네. 응? 너 그날 뭐 했어지? 뭐 했어야지, 그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4월 21일 00시 37분경에 전화만 걸려왔는데 통화 안 된 게 있었다고. 네, 네, 네. 그거는 왜 경찰이 중시하냐면 걸려온 곳에 기지국은 뜨거든. 아, 그렇죠. 위치 뜨겠네. 예. 기지국은. 예. 마지막 발신이 확인된 그 거기가 하화계리 근처예요. 하화계리. 예. 상하할 때 예. 하화계리 근처예요. 근처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방업주한테 물어봐요. 예. 차 배달 많이 댕겼으니까. 예, 티켓이니까. 네, 맞습니다. 다방업주한테 이 하화계리에다가 배달을 그동안 보낸 적 있냐? 거기 배달 자주 갔었으면 차 배달을. 거기에서 전화한 사람 찾아가 그 사람이 전화했다 끊을 수 있잖아. 네, 네. 그렇게 물어봤더니 업주 왈 예. 하화계리는 없어요. 예. 배달 간 적이 없어요. 예. 우리 손님이 없어요. 예. 다만 그 근처 하오안리 하완니. 하오안리에 43살 먹은 김 씨라는 손님이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배달 오라고 시켜요. 2, 3회 정도. 사실은 성매매예요 이거. 예. 예? 출장 성매매라고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하화계리는 없고 발신 기지고 네, 네, 네. 하오안리 그 바로 옆에 옆 동네 하오안리에 43살 먹은 김 씨가 한 달에 두세 번씩은 꼭 시켜요. 그래서 배달을 가요. 네. 그래서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 사람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근처에 다른 손님은 없다는 네. 얘기네요. 그래서 경찰이 물어봐요. 배달 갈 때는 어떻게 가지요? 네, 택시를 자주 탑니다. 타고 간다. 택시비 준다고 그래요. 예, 예. 택시를 자주 탄다고 그래요. 어. 그래서 그러면 경찰이 바로 또 택시 회사를 가가지고 4월 20일 날 그 이 여성 민 씨를 태워준 택시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가요. 그렇게 힘들어요 수사하는 게. 쉽지 않다 진짜. 예, 조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4월 그 21시 46분 전화 호출 내역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확인을 했거든요. 네. 타코메타 뭐 이런 거 46대래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 의미 있는 결과는 하나도 못 찾아요. 운항 기록 다 뒤졌는데도 안 네. 나오는구나. 못 찾아요. 자, 답답해지죠. 그래도 요 김 씨 하화계리 옆에 하오안리에 사는 네, 네, 네. 단골 김 씨만큼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을 상대로 수사를 합니다. 수사라고요. 자, 지금 사망한 민 씨 아느냐? 안다고는 하겠죠. 단골이니까. 맞습니다. 안다. 다방에서 알게 됐다. 당연히 다방에서 알게 가방을 됐지. 알게 듣고. 당신 집에 가끔 왔다는데 내가 티켓값 3만 원 외상이 있어가지고 네. 몇 번 우리 집에 돈 받으러 온 적이 있다. 네. 온 걸 인정해요. 다만 왔다 그러는데 내가 외출 중이라서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당일 그래서 이제 보니까 통화한 흔적도 없고 또 인접 지역이잖아요. 네. 저 통화가 끊긴 저 지역도 아니고 기지국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뇌경색이 왔다니. 아이고. 그래가지고 치료는 했지만 후유증으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언어장애 올 텐데. 예, 지체장애 3급이에요. 그래서 말을 빨리 하지도 못하고요. 어눌하게 하고요. 예. 빠른 말을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 인지까지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뭐 신체적인 다른 문제는 없지만 예. 이제 이런 상태의 김 씨 조사가 끝났어요. 뭐 나온 건 없네 일단.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예. 쌓는 거지.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통화자 상대 수사. 근데 실제로 통화가 이루어졌던 마지막 사람은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은 또 누구냐 그러면 예, 누구예요?
그 사람은 이제 그 박 씨라고 할게요. 편의상. 박 씨가 또 있고. 2014년 그 사람은 2월경에 다방에서 이 민 씨를 알게 돼갖고 자주 통화를 했대요. 네. 이것도 티켓 손님이에요. 보면. 예. 그 4월 20일 날 당일 날 피해자하고 자기가 점심 식사했대. 만나긴 했네. 만나긴. 자, 박 씨도 만나서 이제 만났네. 예. 그다음에 자기는 점심 식사하고 헤어졌대. 예. 그리고 당일 날 헤어진 다음에 친구 2명하고 지가 술을 먹다가 이 민 씨한테 놀러 오라고 전화를 한 적은 있다. 아, 전화했다. 그게 이제 밤 10시 23분에 통화된 거예요. 아. 그까지는 통화가 된 거예요. 예. 그때 통화됐을 때 그러면 그 민 씨가 당신한테 뭐라더냐? 예. 그랬더니 나 지금 하오안리에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 어이구야. 요즘 뭐가 좀 이상하죠? 아까 그 사람. 예. 그러면 적어도 4월 20일 22시 23분까지 박 씨하고 통화를 했으니까 네. 민 씨는 생존에 있었어. 살아 계셨다는 얘기죠? 생존에 있었고 그때 너 어디야? 우리 친구들 둘하고 술 먹는데 그러니까 애인같이 된 것 같아요. 예. 점심 사줘서 먹고 헤어진 다음에 자기는 이제 또 저녁 때쯤 돼갖고 친구들 2명 만나서 술 한잔 먹다가 민 씨 생각이 나서 밤 10시 23분에 전화 걸은 거야. 어디야? 이제 그 가까운 데 있으면 오라고 불러서 같이 술 먹으려고. 술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나 지금 하오안리에 있어요. 한 게 끝이란 말이야. 요렇게. 그러면 하오안리에 살고 있는 김 씨는 미리 조사했잖아. 말이 어느라고 지체장의 3급인 사람. 네. 근데 자기도 모른다는 거 아니요. 지금 이렇게. 근데 뭔가 오버랩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있죠. 있기는. 있죠. 이렇게 좀.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사람 상대로 한 건 수사했어요. 차량 수사를 하기로 했어요. 예. 이거는 차 없이 이동해서 옮기기가 어려워.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 차는 필수야. 예. 그러니까 어떤 범행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처리한 유형을 보고 차가 이용됐을지 안 됐을지 그걸 추정하는 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왜? 차량이 이용됐다면 차는 흔적을 남기게 돼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차량 수사를 해요. 물론 이제 CCTV가 좀 덮어쓰기를 많이 하니까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차량 번호 판독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비코스라고 이제 비키오스라고 그러는데 VICIOS 해가지고 차량 번호 판독 통합 관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돌렸냐면 4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홍천하고 횡성을 왕복한 아까 차량 64대 뽑았잖아요. 예, 64대. 그거를 이제 분석을 싹 이제 들어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오안리에 살고 있던 김 씨의 형 이름이 나와. 왜? 검정색 소나타가 거기 움직인 게 하나 있는데 명단을 그 차 넘버를 뽑아가지고 쫙 그 뽑았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군가를 확인했더니 하오안리에 살고 있는 김 씨의 친형이야. 아, 친형이야. 그 사람의 검정색 소나타가 4월 21일 날 01시경에 5번곡 북도를 이용해서 묵계리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묵계리는 이제 본인의 주소지예요.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김 씨가 있는 하오안리에 있다는 그 마지막 통화가 있었잖아, 박 씨하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 아무래도 이제 김 씨를 이때부터 의심한 거 형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김 씨는 지체장애가 있잖아. 근데 시신을 김 씨가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여.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러면 혹시 공범이 김 씨가 개입돼 있다면 공범이 있을 것 같고 공범의 형이 아닐까. 그 형이 또 공교롭게 그 인근에 가는 게 찍혀 있고 64대 속에 껴 있고. 이제 그래서 의심을 해서 두 사람 김 씨하고 김 씨 형의 휴대폰 번호를 빼가지고 두 사람끼리 주고받은 전화를 싹 다 뽑아요. 싹 손에 뽑았어요. 4월 21일을 기준으로 두 사람의 통화가 급격히 늘어나요. 아, 평소보다. 이것도 뭐래?
형수보다 이건 뭔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네. 하우안리의 김 씨의 이제 아파트인데 예. 여기다가 압수수색 영장도 일단 받아요. 예. 그래갖고 거기 가서 감식을 한 말이에요. 감식했어요. 예, 혹시 빗자국 같은 거 이런 거 네. 발견하려고. 예. 그런데 특별한 점을 발견을 못했고요. 안 나왔고. 또 아파트 CCTV에도 피해자는 안 보여요. 거기는 오래된 아파트라 엘리베이터 외에는 CCTV가 없어요. 시골 아파트 그렇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김 씨는 1층에 살아요.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어요. 탈 일이 없네요. 김 씨 집에 갈래. 예. 그러니까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네요. 엘리베이터 보람 안 하네. 예, 엘리베이터는 돈 탈 일이 안 하나요. 없으니까.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서는 하여튼 뭐 특별한 게 발견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우안이 있는 그 김 씨는 우선 제껴두고 네. 그 상태에 두고 김 씨 형을 소환합니다. 경. 예, 형 김씨. 예. 자, 당신은 현재 원주시 문마급에 사는 사람인데 예. 이 사건이 경찰 입장에서는 낯설 걸로 추정되는 그 4월 21일 경에 네. 동생 집에 왜 갔어? 그러네. 요거를 따지는 거예요. 하기 간 건데.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나는 4월 21일 날 아침 9시경에 예. 동생이 전화를 하더니 하우안리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하더니 네. 아프다 나 죽겠다 나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땡깡을 부렸다는 거야. 예.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당신이 좀 갔다 와. 예. 난 이제 저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좀 그 시동생한테 좀 갔다 와. 예.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자기 직장에 갔대. 예.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더니 동생이 또 전화를 했더니 자기한테. 동생이. 나 정말 죽을 거야. 어. 나 이제 진짜 죽을 거야 이랬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21일 날 밤에요. 예. 그래서 동선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21일 날 저녁 8시경에 동생 집에 도착했대. 원주 문막을 출발해서 이제 그 횡성까지 간 거예요. 동생 집에 도착을 했대요. 네. 가보니까 토했더래 동생이. 토했다. 토했길래 뭐 이상이 있나 싶어갖고 병원으로 데리고 갔대. 네. 그랬더니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갔지만 전부 다 문을 닫는 바람에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 어머니 집으로 갔다는 거야. 병원을 못 가고 엄마 집으로 갔다고요? 동생 데리고. 동생을 데리고 결국은 병원 다 문 닫아서 홍천군 화촌면 내삼포리에 거주하는 어머니 집으로 가게 됐대. 예. 그래서 거기 잠깐 있었더니 상태가 동생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예. 동생을 다시 태우고 밤 12시쯤 홍천 IC와 문막 IC를 지나 네. 자기의 집으로 갔다는 거야. 동생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때는 지네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갔다는 문막으로. 얘기네요. 예. 그리고 다음 날 출근을 했대 자기는. 동생은 오전에 하우안리 지네 집으로 그러고 갔다는 거야. 그 다음 날 22일 날 갔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동선을 지금 다 얘기한 거예요. 딱딱 떨어지는데 근데. 그러면 거기를 그 움직인 이 사람이 동선을 보면 동생 집에 와서 동생 싫었죠. 네. 병원 막 찾아다니다가 없어서 어머니 집으로 갔죠. 그렇죠. 어머니 집으로 갔다가 동생이 좀 괜찮아져서 동생을 데리고 원주시 문막 자기네 집으로 갔죠. 예. 근데 이동 방향이 전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홍천 IC, 문막 IC 고속도로를 다 돌아. 네. 그러니까 경찰이 물어봤어. 국도로 원래 거기는 가도 된대 충분히. 네, 맞아요. 국도로 충분히 댕길 수 있대. 국도 이용하면 되는데 구태여 톨비를 내가면서 당신이 고속도로만 그 이용한 이유가 뭐냐. 요거를 따졌어요 경찰이. 네. 그랬더니 아니요 신호등이 없어서 오히려 유류비가 절감돼요. 빨리 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나는 고속도로만 이용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지역 사는 경찰관들이라 그건 사리에 안 맞대요. 그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경찰들은. 네. 아니라는 거예요. 삥 돌아가는 거지. 신호등에 걸릴 일도 거의 없고 고속도로를 이렇게 돌아서 IC를 탈 이유도 없대요. 그냥 가면 된대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동 경로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네, 거기다가 예. 당일날 행적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막 토해서 어떻게 딱딱 떨어져 뭐가. 일사천리로 얘기를 하니까 네.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의심할 수가 없대요. 아. 한참 지났는데 이게 네. 몇 달 만에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히려 더 경사들이 의심을 하게 되죠. 한번 염 교수님 한번 생각해봐. 한 서너 달 전에 있었던 그날의 일을 윤곽만 얘기할 수 있어요. 유광만 얘기하지. 예. 이렇게 쫀쫀하게 다 예. 얘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경찰이 하는 거 이걸 같고요. 이상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형도 의심을 하면서 예. 다시 이제 또 동생한테 하우한 일로 가요. 음. 형의 진술과 동생의 진술이 일치해야지 맞지. 이제. 그렇죠. 같이 봤으니까 같이 있었으니까. 움직였으니까. 예, 맞아요. 가서 이제 동생을 대상으로 또 물어봐. 네.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거야. 네. 비교하려고. 근데 놀라울 정도로 똑같아요. 싱크로율 100%예요. 자,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 동생은 21일 날 저녁 6시쯤 자신이 전화를 해서 형이 8시쯤 왔다. 네, 맞네. 똑같잖아. 맞아요. 그리고 어머니 집에 갔다가 고속도로를 타고 이걸 강조해요. 고속도로를 타고 형의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아침에 형은 출근을 하고 나는 조금 더 누워 있다가 집으로 왔다. 이거 다 맞네. 형 얘기하고 그냥 딱 맞는 거예요. 그냥 아니 2달이 넘은 그 일을 그것도 정신지체 그 장애가 좀 왔다는 거예요. 그 지체 장애가 온 김 씨가 시간까지 아주 똑똑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이거는 역설적으로 뭔가 있는 거예요. 의심의 시작이죠. 이거. 그러니까 두 명이 얘기를 하는데 수사하시다 보면 교차 진술 받아도 100% 싱크로가 다 맞으면 사실을 말해도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진짜 틀려 있는 거 그래서 맞죠? 나중에 우리가 맞추기도 하고 예, 그러거든요. 예, 예, 근데 예. 이렇게 그냥 시간대까지 그냥 동선이 착착 맞아. 그리고 그냥 계속 두 사람이 강조하는 거는 고속도로를. 다 왔다. 근데 고속도로변이 아니라 국도변에 지금 시신이 발견됐잖아. 그러니까 국도는 죽어도 안 탔다는 얘기지. 국도 쪽은 시신이 있었던 쪽하고는 자꾸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그러네. 고속도로만 계속 강조하는 예, 거니까. 그러네, 예. 그 시신이 발견된 국도 쪽에는 근처도 나 안 갔어 그 소리야. 예. 지금 그렇잖아요. 형사들도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럼 교수님 그게 그 사체가 유기된 데가 국도인 거죠? 그러니까 국도변이에요. 번호가 국도변. 있는 국도.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쪽은 아예 얘기 안 해요. 아예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차는 거기 들락날락한 게 64대 중에 찍혔는데 예. 그 우리는 고속도로만 탔어요. 그 국도변은 근처도 안 갔어요. 그 소리잖아. 그래서 양쪽을 체크했더니 동생 형 다 똑같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대까지 두 사람이 2달 전 일을 그냥 외운 것처럼 똑같이 진술하냐 이거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기서 심리 분석을 좀 해보면 예. 두 사람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예요. 예. 고속도로를 통해서 어머니 집에 갔고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형의 집에 갔어요. 예. 어머니 집은 왜 또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병원 댕기다가 처음에는 어머니 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랬다가 그때도 고속도로를 통해서 갔고 아씨 어려운데. 좀 나아져서 애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갈 때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갔다는 거야. 그런데 시체가 유기된 현장은 5번 국도거든요. 5번 네, 국도. 완전 국도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국도는 말하기가 싫은가 봐요. 음. 이게 심리적 회피 기제가 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짜장면 훔쳐 먹었지 그때 저는 빵집 근처만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네 지금.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네. 6월 25일 날 제가 강의하던 곳이에요. 경찰 수사연구원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전국 범죄 분석관 그 교육이 있었어요. 네. 여기에 강원청 요 수사팀이 요 사건 내용 심리 분석을 의뢰를 해요. 전국 그 범죄 분석관들이 모인 데다가 분석관들 전체 모였을 때 이 네. 사건 꼭지를 그대로 다 날라줘요. 보내줘요. 그래갖고
요 사건 분석 좀 한번 해서 보내주시오. 그러니까 아예 모이는 김에 우리 분석관님도 한번 전국에 있는 합시다. 분석관 다 모였어 마침 그때. 아이고 회의 주제가 됐네. 그때 이거를 던져준 거예요. 아 잘하셨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분석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 전국 그 범죄 분석관들이 그 결과가 이제 도출이 됐어요. 뭐뭐 이게 나왔어요? 막 100% 맞을지 여부는 모르겠는데 보면요 이렇게 네. 나왔어요. 예. 첫 번째 신발이 현장에서 발견 안 됐거든요. 신발 얘기는 안 나왔어요. 예. 예. 그러면 살해 장소는 실내일 가능성이 높다. 아 신발이 안 나왔으니까. 요게 이제 그 회의 결과예요. 실내일 가능성. 두 번째 예. 22시 30분 통화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밤에 누가 전화해. 누가 그 시간에 전화하냐. 그럼. 면식범이다. 예. 세 번째 결박 흔히 없어요. 묶은 흔적이. 예. 그다음에 골절이나 출혈이 없어요. 부검했잖아 나중에 이제 예. 결과는. 요것도 면식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접근할 때 저항을 안 했다는 얘기죠. 안 했다는 친해라는 얘기예요. 얘기죠. 그 예, 얘기예요. 예, 예. 목 졸라서 가능성도 예, 높아 예, 보이고. 예. 그다음에 00시 39분에 휴대폰이 꺼졌어요. 예, 예. 그리고 00시 37분에 못 받은 전화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00시 37분 이전에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 즉 말하면 00시 37분에 용의자가 전화 못 받았잖아요. 예. 그때 39분에 전원이 종료됐다면 예. 37분에 껐을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야. 전화가 걸려오니까 오니까 끊을 오니까 수 팍 있겠네. 꺼버렸을 그럴 가능성이 수도 있다. 있어요. 예. 겁먹어가지고. 이거는 범인이 예. 범인이 응. 올리고 있는 걸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올리고 나서 끊을 수도 있고. 예. 그죠? 예. 요렇게 결과를 줬어요. 그다음에 이제 범인상을 줬어요. 범인상. 예. 범인상은 짐작컨대 범인은 홍천에 거주하는 사람일 것이다. 홍천이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범행 가능한 여건을 갖춘 사람일 거다. 실내에서 범행이 가능한 여건. 그러면 혼자 있는 상태에서 여성을 불렀을 가능성. 그러니까 여성이 집 안으로 자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범행을 앞에서 해도 들어오고,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른 예. 사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혼자 사는 남자일 가능성이라는 거죠. 혼자 사는 남성이 혼자 예. 여성을 불러서 자기 집으로 불렀을 가능성이 높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다음에 피해자와 선약 없이 만날 수 있는 관계일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주변에 몰랐으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갔는지를 예. 가깝다는 거죠. 예약했으면 누군가는 알았겠지. 그다음에 차가 있을 것이다. 이건 100%죠. 아, 예. 시신 옮겼으니까요. 예, 그다음에 국밥이라. 주변 지리에 능하다. 그 밤 거기를 어떻게 알아 거기를? 못 찾아가요 거기. 주변 지리에 능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실내에서 결과물과 그다음에 범인상을 전부 조합을 해보면 김씨 형제가 부합이 돼요. 김씨 형제가 딱 부합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이용을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 범죄 분석관도 그랬어요. 범죄 장소를 회피하는 심리라고. 그렇게 그걸 내렸어요. 그러니까 형사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범죄 분석관들 분석 그것도 딱 날라오니까 거의 김씨 형제 쪽에 이제 근접해 들어가는 거예요. 아 하다 보니까 맞추니까 잘로 굴러가는 거죠 이제 형제로. 형사들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어요. 형제. 예, 그런데 요 전국 범죄 분석관들한테 분석해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받은 거하고 대조해보니까 똑같아 거의. 그래서 이제 마지막 퍼즐 이제 모순 맞추기만 남았는데 이게 이제 답답한 거야. 이게 뭐냐면 분명히 밤에 박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야? 민양 어디야? 그랬더니 나 하오안리에 있어야 했잖아. 예, 하오안리. 그런데 통화국 기지국 위치는 하화계리란 말이야. 하화계리. 아까 하화계리만 떴단 말이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모순이었거든요. 원래대로라면 나 하오안리에 있었다고 그러면 하오안리가 떠야 되잖아 기지국이. 근데 그 박 씨가 전화했을 때 민 씨가 전화를 받는 위치를 경찰이 뽑아보니까 하화계리예요 여기가. 근데 왜 민 씨는 하화계리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이 박 씨한테 나 하오안리에 있다고 얘기를 하냐고. 여기 오안리고 여기는 화계리인데. 기지국이 전발 땡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헷갈린 게 이 부분이에요. 시골. 분명히 박 씨가 전화를 걸었을 때
너 어디야 하고 물어보니까 나 하오안리에 있어 하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네, 근데 뛰는 건 그러면 안 되고. 원래 이 전화를 받는 민 씨의 휴대국 위치는 하오안리라 해야 된단 말이야. 기직으로 나가야죠. 맞아요. 그래야지 김 씨를 아주 그냥 자동으로 유추할 수 있어. 그 범인을. 네. 김 씨 집이 하오안리니까. 네. 근데 민 씨가 박 씨 전화를 받으면서 여기서 나 하오안리에 있다고 하오안리라고 얘기는 네. 하는데 전화국 위치는 하화겔이야. 네. 옆에. 그러니까 경찰이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건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테스트를 했더니 어멈 그 시골 지역이 그런 게 있네.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요. 유명 지역이 있어요. 예, 인접 지역이다 보니까 통신 상태가 하화계리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이제 중계기 같은 걸 설치했는데 기지국의 범위가 명확치가 않아서 기지국이 겹치죠. 네. 이거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혔어요. 실험하셨구나. 예. 김씨 이 사람이 있는 하오안리 있잖아요. 네. 여기 전화 그 10번 정도 걸은 거를 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네. 전부 하계리 또 화계리. 옆에 기지로 들은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통화는 또 여기 했는데. 여기서 전화 걸은 예. 요거 테스트를 했어요. 예. 시뮬레이션.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남은 퍼즐을 맞춘 겁니다. 이게 안 맞으면 김씨 형제가 의심이 가도 민 씨가 화계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전화도. 이거를 범인으로 유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겹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게임 끝이죠 뭐. 실험을 또 했으니까. 실험까지 증거, 했으니까. 법원에 내도 되니까요. 그 이후에도 여기서 걸어보니까 하화계리로 또 나.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이거 우리 수사관들 우리 방송 보는 우리 수사관들 이거 참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실험해봐야 돼요. 반드시 해봐야 돼요. 네. 인접 지역이 겹치는 수가 있어요. 예, 안 맞으면 이게 안 맞는다고 그래갖고 이 사람 범인 아니냐라고 털고 가는 게 꽤 많아요. 위험하죠. 근데 그거 아닙니다. 네, 시골에서는.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따다가 6월 27일 날 14시경에 네. 국가원에서 김 씨의 형 심리 생리 검사합니다. 동생은 왜 안 했냐면 언어 장애가 있어서 못했어요.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못하니까. 예. 형을 불러다가 심리 생리 검사를 합니다. 거탐까지 해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예. 뭐 뇌파까지. 예. 그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민 씨 살해한 것이 본인 맞는가? 라는 질문에 판단 불능이 나왔다. 나 불러. 자, 민 씨 시신을 이동하거나 유기했는가? 거짓 반응 나와요. 안 했다고 했겠지. 예. 예. 근데 거짓 반응 나와요. 예. 동생이 죽였냐? 예. 거짓 반응 나와요. 뭐야 그럼? 본인이 한 거야? 동생이 죽였냐고 그러니까 거짓 반응 나온다는 얘기는 동생이 죽였다는 소리지. 아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4월 22일 날 자정에 어머니 집에서 나와서 홍천 IC로 진입했냐? 그래서 문막 IC를 나와서 집으로 갔다고 요 동선을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거짓 반응 나와요. 누가 거짓말 나온 거? 네. 그렇게 해서 거짓말 나온 거네? 거짓 이러고. 이거는 다 거의 거짓이죠. 그렇게 보는 거네요. 하나 딱 나온 게 살해한 게 본인인가요 하는 건 판단 불능만 나온 거고. 네. 그거 나머지는 다 맞아요.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VICIOS 네. 저 통합 관제 그 시스템 거기 그 결과가 딱 나왔는데 이 형이 운전하는 소나타가 4월 22일 00시 15분경에 어머니 집 근처인 홍천군 연봉리를 지나간 것이 나오고요. 네. 00시 35분경에 횡성읍 묵계리 5번 국도상. 거기도 5번 묵계리 5번 국도상에 위치한 그거에도 촬영이 됐어요. 저는 결론은 얘기하면 고속도로만 이용했다는 거는 거짓말. 거짓말이네. 고속도로만 거짓말. 탔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저 심리 생리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 나왔고 네. 결국은 그 통합 관제 시스템 그거에서도 거짓 반응이 거짓말한 게 드러났고요. 네, 맞아요. 네. 사실은 연봉리에서 엄마가 살고 있는 연봉리에서 묵계리까지 차로 30분이면 충분하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1시간 15분을 소요했어요. 그러면 그 어간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렇잖아요. 결국 남은 45분 공백이 범행하고 연관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네, 교수님. 그래서 연봉리에서 묵계리 사이에 하오안리 동생 김 씨 아파트도 포함이 돼요. 네. 섹타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러네요, 교수님.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추궁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물리적 증거까지는 돼요, 교수님 이런. 거의 다 거의 다 됐으니까 이제 자백만 받으면 되는데 여기에서 형은 뭐 이제 심리생리 검사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좀 잔인하지만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는 게 좋겠죠. 자백 받을 때 동생이요. 동생한테 가죠. 그래서 먼저 형하고 동생 순서 중에서 동생을 먼저 정했어요. 동생을 이제 먼저 추궁을 하는데 조금 앞전에 얘기했던 뭐 심리생리 검사 그다음에 저 CCTV에 발견된 거 통합 관제 시스템에 포착된 차 뭐 쭉 내용들이잖아요. 그 모순된 거 거짓말 한 거 고속도로 이용 안 했다는데 고속도로만 이용했다는데 지방도 간 거 뭐 이런 거 국도 간 거 오봉국도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갖고 이제 속된 말로 동생을 조지는 거죠. 나왔어요, 근데. 추궁하는 한편 또 회유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꼬셔야지. 그냥 못 때리죠. 야, 형이 지금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형이 항상 평상시도 고생을 하는데 그거는 미리 알았어요. 동생을 엄청 아껴요. 몸이 안 좋은 동생을. 그래갖고 그러니까 어깃장도 놓잖아. 나 죽을 거야. 그러고 땡깡 부리면 형이 날라오고. 그러니까 의좋은 형제인 건 맞습니다. 아픈 손가락이구나. 예. 근데 그런 거는 경찰이 캐치를 미리 했죠.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회유할 때 그걸 써요. 형이 너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는데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야지. 넌 막 형을 위해서 그게 도리진 마. 이때 이 형사가 이 추궁을 할 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동생이 수시로 한 달에 한 두세 번 불렀잖아. 민 씨를. 그러면 죽였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동생이야. 제가 봐도 그래요. 동생. 그리고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일 저질러 놓고 전화해서 형이 급히 달려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시나리오를 짠 거야. 형이 너를 위해서 평상시에 늘 고생하는데 지금이라도 인마 네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게 인마 너를 위해주고 너를 아껴주는 형을 위한 도리가 아니겠어 인마.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서 회유를 했어요. 회유를 했구나. 결국은 거기에 넘어간 겁니다. 동생이 자백한 거예요? 네, 동생이.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얘기는 뭐야? 네가 죽였잖아. 네가 죽였는데 네가 지금 오리발까 하면 네 형이 너무 고생하잖아 이 새끼야. 평소에 네 형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형 지금 물고 들어가고 형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 형 차 움직인 거 다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다 뽑았는데.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잖아. 지한테 평상시 형이 잘했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 물 한 컵 먹고 자백했어요. 그때 나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형은 그냥 내가 죽였고요. 갖다 버린 거 그거 형이 알고는 있지만 형은 그 모른 척한 죄밖에 없고요. 형은 아무 잘못 없어요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건 형사들이 안 믿죠. 결국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죽였어요지. 역시 형사들이 예상한 대로 김 씨가 죽인 거예요. 자백한 거네 일단은. 자 그러면 얘가 말하는 사건의 전말을 좀 보자고. 동생 기준으로. 동생 기준으로 4월 20일 날 밤 10시경. 밤 10시 수면 시간에. 22시경에 민 씨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찾아왔대요. 찾아왔다. 그러면서 술에 취했더라는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당장 미수금 10만 원을 내놓으러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출장비 안 냈다는 거죠 10만 원을. 외상으로 했나 봐 그동안. 새끼가 이제 형이 용돈 보내주거나 뭐 나올 때 돈 이제 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이제 그 짓을 한 것 같아. 이거 어떻게? 그런데 이제 이 민 씨가 술 한 잔 얼큰하게 먹고 열받지 이게. 다른 것 값도 아니고. 생활비인데. 열받으니까 쫓아가고 아마 미수금 10만 원. 미수금 그 뭐 성매매 대금 아니겠어요? 10만 원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뭐 이건 어디까지나 이 새끼 얘기예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에 있던 소주병으로 내 머리를 내리쳤대. 그 내가 5분 기절했었대. 지가. 그렇고 그러다 치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자기가 목을 졸라서 죽였다는 거야. 목 졸라서 했다. 이건 이 새끼 얘기예요. 내가 볼 때 말이 안 돼. 소주병으로 지를 때려서 지가 5분 기절을. 지가 때렸겠지. 그럼 기절했을 때 그 여자는 나갔겠지.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목을 지가 열받아 갖고 저 목을 졸라서 살해를 했고 마대자루 2장에다가 겹쳐서 담았다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종이 박스에 담았대. 예. 종이 박스에 담아가지고 콜택시를 불렀대요. 그래서 그 트렁크에다가 종이 박스를 실었대요. 시신이 들은 박스를.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신이 발견된 구도로 예. 다리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비는 현금으로 지불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종이 박스를 다리 밑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 얘기는 뭐냐면 혼자서 택시로 이동해 갖고 지가 시신 유기도 다 했다는 얘기예요. 혼자 다 했다는 얘기네. 뻥입니다. 이미 경찰들은 택시 조사 다 조사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아까. 나왔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콜택시 이용 내역까지 경찰이 다 조사했었잖아. 그러니까 거짓말이지. 그리고 2번 탔을 거 아니에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이거 조사 다 끝났는데 뭐 형사가 초창기부터 이거 수사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택시기사가 신고하지 않을까요? 아 진즉에 이상한 박수 들고 그러니까, 집어 던지러 갔다.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 형사들이 콧방 꼈었거든. 아, 거짓말하고 예, 있네. 끝났고. 그래도 받아주죠. 예, 깨졌고 일단. 그리고 얘 조사 끝난 다음에 이미 동생이 저 사람 죽였다고 예, 얘기했으니까 죽였다고 했으니까. 동생이 그 죽였다는 다 자백을 했다. 요걸 저 알려줘 형한테. 이제는 더 속이지 말고 그랬더니 동생이 당신은 가담 안 하고 그냥 눈 감아준 거라고 얘기하더라만. 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얘기해요. 동생이 집에 가다가 뭐 나 죽는다고 난리를 쳐서 왔던 거예요 형이. 왔더니 이제 그 말 처음에 말 그대로 맞긴 맞아. 막 죽는다고 하니까 차를 태우고 이제 가는데 원래는 이제 어머니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그랬대. 혼자 있으니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머니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태우고 쫙 가는데 국도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이놈이 국도로. 그래서 왜 국도로 가 임마 그저 고속도로 타고 빨리 가면 되지 엄마 집에 가서 며칠 쉬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국도로 가. 그래서 국도를 타게 됐다는 거야. 그러갔다. 가는 도중에 이놈이 형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이러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가다가 그 저 유기장소 있는데 그 인근에서 그쪽에서 다 그러더라는 거야. 형 내가 사람을 죽여서 여기다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차를 세우고 다리 밑에 거기 가서 라이터 불로 이렇게 밑을 비쳤더니 밑에 마대자루가 보였다는 거야. 네. 동생이 그때 그 마대자루에 들은 사람이 여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형사들이 거짓말로 딱 봤어요. 네. 왜 그러냐면 다리에서 밑에까지 4-5m가 돼요. 라이터 불을 밤에 그 다리 위에서 비춰갖고 아래 4-5m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 안 보여.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거 말도 안 되는 이거 라이터 불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쳤는데 4-5m에 있는 마대자루가 보였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이 형도 거짓말하는 거죠. 장난인데. 그리고 45분의 공백이 단지 그것만 보고 그대로 저 어머니 집으로 갔다면 45분의 공백이 그 해소가 안 돼요. 그렇죠. 먼 일을 했기 때문에 45분이 어딘가 지금 통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 45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라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추궁 계속 들어갔지. 시간 비는 거. 시간 비는 거. 당신 다리 위에서 나이탑 불라 4-5m 아래 있는 그게 보여? 그다음에 당신 말대로 지금 설명한 그대로 한다고 그래도 45분이 날아가 버렸어. 그 45분 동안 뭐 했어? 어디 있어? 헛소리 하지 마. 당신 유기하는 거 도와줬지? 이렇게 쪼고 들어간 거예요. 결국 거기서 무너집니다. 사실은 동생을 도와서 동생 집에서부터 시체 운반해가지고 함께 갖다 버렸습니다. 자백했습니다. 그럼 형 죄는 시체 유기죄. 사체 유기죄가 됐네요. 동생은 살인 및 사체 유기고. 아니 그럼 저기 자수를 시키지. 동생이 그러니까 그냥 동생 잘못한 거지 형이. 그러니까 요 사람들 둘이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도 결국은 다 무너져 버렸고요. 요 사건은 어떻게 되냐면 전모가 4월 21일 날 20시경에 동생의 주거지 아파트에 도착한 형이 밤 8시에 중내살이 하니까 형이 도착을 했어. 너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새끼가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꿇어 형 앞에서. 집에서?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반박을 해. 그러니까 형이 왜 그래 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제가 여자를 주겠습니다. 사람을 주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야. 무릎 꿇고. 뭔 일이야? 어디서? 이제 형이 그랬더니 집에서요. 시체 어디 있어? 작은 방이에요. 가봤어. 갔더니 마대자루에 딱 넣어놨어. 이미 넣어놨고. 넣어놨어. 4월 20일 날 밤 11시경에 소주병으로 구타하고 목을 졸랐다는 거야. 아 소주병을 때린 거 맞네. 이때 문제가 된 거는 티켓비 7만 원. 에, 같이 술 마셨대요. 술 마셨고. 집에서. 그러니까 티켓 부른 거야. 출장 비용 7만 원 내놓으란 거였네. 이게 술 그거였어요. 먹는 비용. 부른 거예요. 예. 자, 이 정도 되니까 형이 자수하자. 예. 그게 맞는 거지. 자수하자. 그랬더니 이놈이 무릎 꿇고 안 일어나. 형 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계속 비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얼핏 판단을 못 하겠더래. 예. 그래서 일단은 동생을 데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상의를 해보려고. 예. 동생을 태웠대. 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고민 끝에 도저히 어머니한테 그 말 못 하겠더라는 거야. 이게 약한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해서 엄마도 바로 경찰서 가라고 그랬겠지. 근데 엄마한테도 그 얘기를 못 하겠더래. 그래서 다시 동생 집으로 돌아가요. 조금 가다가 동생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데레자로 그 종이 박스에 들은 거를 트렁크에 싣습니다. 같이. 그리고는 그 근처 가서 다리 위에서 둘이 집어던져 버려요. 이게 전모입니다. 아 이거 뭐냐 이게. 이 사람 둘은 2014년 7월 2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구속됐겠죠. 이 사건은 담당 형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용의자 2명이 너무 완벽하게 시간까지 맞추면서 진술을 하는 바람에 네. 거의 그 단계에서부터 얘네들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대요. 같이 한 거다. 어떻게든. 거꾸로 역설적으로. 예. 그렇게 했고요. 이 사건은 이제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예. 1심에서 동생이 43살이거든요. 예. 이 동생은 살인 및 사체 유기로 징역 15년 받았어요. 나와야지 이렇게. 네. 형은 나이 차이가 많아요. 네. 9살이에요. 54살이에요. 시체 유기죄, 사체 이 유기죄로 착한 형 뭐야 이게. 예,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어요. 집요해 주셨네. 예. 그러니까 형은 어느 정도 참작이 돼 가지고 실형은 안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형 같은 경우는 항소 안 했어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니까 네. 항소 안 했는데 동생만 항소했죠. 15년 받고. 그래서 2심이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 심준보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3일 날 네. 공탁도 그때 200만 원 얘가 걸었어요. 200만 원 공탁. 요거까지 참조해 가지고 사소하게 다투다가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유기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무겁지. 유족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봐도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200만 원 돈이라고 걸었냐 이거지. 예, 새끼야. 그 의미 없는 거고. 그걸 봐도 뭐 원심 형량 15년 그게 무겁다고 볼 수도 없다. 예. 징역 15년의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심은 기각. 원심대로 15년 선고 유지. 그리고 얘는 확정됐습니다. 아직 살고 있겠네 지금. 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2014년에 15년이니까 2029년. 예, 29년이네. 그러면 이제 한 4년 남은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이 형 뭐야 이 형은 조건 알고. 그러니까 형은 처음에는 시신을 보고 자기가 선뜻 결정을 못 내리고 얘를 태우고 그 어머니한테 가려고 그랬어요. 시신은 싫고. 예, 안 싫었어요 그때까지. 그때는 안 싫었고.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가다가 조금 가다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한테 사람 죽인 얘기를 또 못 하겠는 거야. 사람 물러 터져. 사실 형도 그렇지. 물러 터져. 얘가 사람 죽였어요. 엄마 어떡할까요?를 물어보는 게 우스운 거야. 예? 이 새끼는 형 나 살려줘 하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그 짧은 순간에 넘어갔어요. 오판한 거지. 그래서 야 다시 돌려요. 차 트렁크 실어. 그래가지고 둘이 가서 거기서 다리 위에서 던져버리고 한 2-3달 동안 숨도 안 쉬고 살았을 거예요. 시신이 빨리 썩거나 산짐승이 어떻게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서 그 4-5m 다리 위에서 던졌기 때문에 마대자루가 터진 겁니다. 아 터진 거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또 워낙 인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이 없어서 한 달만 더 지나갔으면 완전 백고라 됐을 그렇지 뭐 못 찾았을지 몰라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신원 확인한다. 그런데 마침 렌즈 공장에 오신 분이 산 좋고 물 좋으니까 구경 갔다가 악취 맞고 시신 보고 신고했고 다리 밑에까지. 그래서 사건이 개시됐는데 경찰이 다른 거는 다 맞아 떨어지면서 착착착 가는데 아이씨 마지막 위치고 저 기지국 야, 위치가 기지국이야. 하우안리에 김 씨가 살고 하화길에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게 하화길이로 안 떴고 하우안리로 떴으면 더 좀 더 빨리 땄어요. 근데 나중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하우안리에서 전화 걸어도 해도? 하화길이로 기지국이 뜨는 거야. 예. 요거는 수사관들이 참고할 일이에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횡성 다방여 종업원 살인 사건 예, 이것도 그거를 참 수사 잘했네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완전히 그 즈음에 저 경찰 수사연수원에서 범죄 분석관들 전체가 모인 저 교육이 있을 의견까지, 때 또 이 사건 꼭지를 던져갖고 토론을 시킨 것도 잘했고요. 다 맞아 떨어진 겁니다. 착착착 맞아 떨어졌네. 예. 그래서 돌아가신 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비명인사 안 됐네요. 이게 참 하려고 어렵게 살려고 받은 거리다가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참 그래. 예, 오늘 다보살은 요 정도 아유, 계속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